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의회 정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및 읍면,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7,253만 원이 증액된 180억 6,526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업무 추진 일반 수용비에 4,500만 원, 2024년부터 2025년 군정백서 제작에 2,200만 원,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2,572만 원, 주민 참여형 정책 포럼 운영에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출연금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추진 일반 수용비에 1,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400만 원, 국내외 교류 도시 교류 행사 운영에 1,500만 원, 국내 교류 추진 여비에 150만 원, 국제 교류 추진 여비에 2천만 원, 군정 시책 및 국제 교류 민간인 여비에 2천만 원, 국내외 교류 관련 외빈 초청 여비에 2,400만 원, 중부 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98쪽입니다.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전 활동에 지속 가능한 평창 환경 만들기 사업 지원에 7,969만 7천 원,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 1,289만 1천 원을 반영하였고 지적재산권 상표권 관리에 500만 원, 눈동이 이모티콘 개발 및 제작에 2,500만 원, 군 브랜드 홍보 물품 제작 및 구입비에 5천만 원, 평창군 홍보물 조형물 관리비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각종 수당 총괄 경비에 6천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정 동영상 홍보 활성화 추진에 2억 원, 디지털 기록물 마이그레이션 용역에 2천만 원, SNS 통합 운영 관리에 7,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홍보대사 활동비에 6천만 원, 군정 주요 시책 홍보비에 6억 원, 군 홍보 영상 제작에 8천만 원, 군 브랜드 강화 대도시 매체 홍보비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보도지원 관리 일반 운영비에 5,987만 2천 원, 보도지원 관리 여비에 720만 원, 보도지원 장비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창 이야기 소식지 운영 일반 운영비에 2억 8,560만 원, 평창 명예기자 기고 보상금에 144만 원, 구독자 이벤트 당첨 보상금에 1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 업무 추진 일반 운영비에 4,850만 원, 감사 업무 수행 여비에 700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에 200만 원, 200쪽입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추진 포상금에 500만 원,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백 E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비에 1,300만 원, 송무관리 일반 운영비에 1억 4,288만 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5천만 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 청백 E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비에 1,230만 원, 송무관리 일반 운영 다음으로는 지역통계관리의 사회조사 조사원 인건비에 1,020만 원,
일반 운영비에 2,516만 7천 원, 201쪽입니다. 실사 지도 및 교육 여비에 14만 원, 조사 답례품 제작에 800만 원,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에 800만 원을 도비 매칭 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기초 통계관리 조사원 인건비에 640만 6천 원, 일반 운영비에 1,87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구 감소 대응 정책 기획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군 전입세대 지원 사업에 4억 7,520만 원,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보전금에 6천만 원, 202쪽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시군구 협의회 부담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율적 예산 운영의 일반 수용비에 4천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1,300만 원, 건전 재정 운영 우수부서 시상금에 1천만 원, 통합 지방 재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비에 9,199만 8천 원, 통합 지방 재정 재복구 시스템 구축에 5,719만 6천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 재정 운영 경비 일반 운영비에 4천만 원, 기관 공통 주요 시책 추진 여비에 2천만 원, 소규모 주민 주요 시책 추진 용역비에 7천만 원, 기관 공통 물품 구입비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찾아가는 주민참여학교 예산 행사 운영에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재정지원 일반 운영비에 500만 원,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2,200만 원, 공모사업 추진 포상금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경상전출금에 49억 4,950만 5천 원, 자본전출금에 1,8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에 4,058만 원, 공공운영비에 960만 원, 국내 여비에 2,200만 원, 부서 업무 추진비에 1,0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에 4,017만 2천 원, 공공운영비에 480만 원, 국내 여비에 2,200만 원, 부서 업무 추진비에 1,0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이자 상환에 2억 9,735만 8천 원을 204쪽입니다. 원금 상환으로 15억 240만 원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에 40억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35억 8,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 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읍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2,052만 원이 증액된 10억 1,047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반장 활동 보상금에 2억 5,663만 원, 청사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불편 해소 인건비에 1,664만 5천 원, 일반 운영비에 1억 7,844만 원,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창 바위공원 운영 관리 인건비 5,049만 원,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여비에 2,826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5,999만 4천 원, 공공운영비로 1,081만 5천 원, 월액 여비로 4,320만 원,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750만 원, 정원 가선 업무 추진비 128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92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면에 대해서는 평창읍과 비슷한 세부 사업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인원 및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면별 총괄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밑한면은 전년 대비 1,509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5억 9,5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방림면은 전년 대비 2,374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4,4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647쪽입니다. 대화면은 전년 대비 2,860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5,156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봉평면은 전년도 대비 1,605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7억 3,688만 원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쪽입니다. 용평면은 전년도에 비해 1,574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5억 9,3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진부면은 전년 대비 336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0억 1,9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6쪽입니다. 대관령면은 전년도에 비해 1,131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4,8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획예산과 소감 및 읍면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224쪽 좀 봐주시죠. 홍보대사 활동비 우리 작년에 비해서 100% 증액이 됐네요, 회장님. 네. 예. 의원님들께서도 홍보대사 수요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많으셨고 네, 홍보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대사 본연의 역할을 좀 확대해 나가 주십사 하는 주문이 이어왔고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께서도 각종 은민, 면민체육대회라든가 행사 시에 요구가 많으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뭐 100% 증액이라고 하니까 아주 대폭 증액된 것 같지만 사실 금액으로 보면 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요구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이제 활동비 홍보대사 활동비가 우리가 전에 보면 아리엘 같은 경우는 와서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대사 활동비는 아니고 공연비로 나가는 게 맞고 순수하게 홍보대사 활동비에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저는. 맞죠, 과장님? 뭐 홍보대사마다 네. 각각의 탤런트를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 노래로 네. 주민들을 많이 즐겁게 기쁘게 해주시고 또 관광객들께도 평창을 알리는 이런 맛깔스러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또 강연을 하시거나 또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본연의 탤런트에 대한 이제 개런티 성격으로 드리는 게 홍보대사 활동비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조금 해석에 각각의 그렇죠. 차이가 예, 있을 예, 수는 예, 있는데 네.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 네, 네. 주신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100% 올랐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홍보대사 활동비가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6천만 원도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앞으로 좀 점차 늘려가겠지만은 좀 순수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설명자료 211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기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올해 사업이 성황리에 잘 끝났죠. 네.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기관, 사회단체장, 지역 리더들만 지금 참여를 했잖아요. 올해는 내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이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네.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강의가 너무 많았어요. 딴 데서 진짜 저희가 여기 평창에서 들을 수 없는 강의들을 강사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참 잘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민들 좀 참여를 좀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의원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행감에서도 말씀 주시고 계속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하시고 청취하셔서 내년도에 운영하는 방향성은 보다 참여자들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올해도 닫아놓고 운영한 것은 아니고 리더십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견인해 가시는 주요 리더분들이 모두가 좀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홍보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또 모집도 해보고 했는데 조찬 모임이시다 보니까 또 농사철에 바쁘고 이런 또 출근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시간대를 뭐 올해도 같은 조찬대로 현재로는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열어놓고 우리 주민 모든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게 홍보를 좀 확대하고 그런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주민들이 이런 교육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교육이 있으면 나도 한번 해봤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이 좀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거 좀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주민들도 어느 만큼은 좀 참석. 지금 100명이잖아요, 그렇죠? 뭐 리더들이 네. 한 뭐 60명 정도면 주민들은 한 40명 그렇게 비율을 좀 둬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명세서는 198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27페이지입니다. 평창군 브랜드 강화 대도시 매체 홍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1억 5천 원이 썼네요. 네, 혹시 보니까 5개 매체 홍보 KTX가 7천, 전광판이 5천, 수도권 버스 3천인데 혹시 이런 이용할 영상이나 자료가 이미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하실 계획인지? 영상을 새롭게 제작을 이제 할 계획이고요. 또 기존에 있는 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5개 매체에 맞는 그런 영상들을 또 요구되는 노출되는 몇 초, 몇 분 이런 간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춤형으로 따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아직 이미 조금이라도 저 본 의원은 만들어놓은 영상이 좀 있어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할 건가 이렇게 해서 물어본 거고요. 네. 이게 홍보가 사실은 지하철 특히 KTX 저희 지역은 청량리랑 서울역에 저희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본의원이 올 여름에 한번 가봤었는데 청량리역 그 전광판에 정말 저희들 평창군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들은 뭐 영주시라든가 풍기 읍 이런 데는 있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KT 그 청량리나 서울역에서 약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외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 다른 평창 주민하고 같이 갔었는데 야, 어떻게 저 평창은 저렇게 안 나오냐. 다른 군단위는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 그랬는데 이번에 KT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 두 군데에다가 하실 건가요? 네, 뭐 지금 청량리든 서울역이든 경강선에 있는 역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또 홍보라는 것이 저희한테 접근하기 좋은 그런 교통 편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뭐 경북 대구 경북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는 뭐 충남북 경남북 또 전남북까지도 홍보할 수 있다면 저희가 조금 가장 적절한 위치가 어딘지를 고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저희들이 그 홍보로 인해서 사실은 그 유인책 정말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도시민들이 우리 평창을 방문할 수 있게끔 잘 만들으셔갖고 그런 방안도 또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그 평창에 오시는 분들이 그거는 뭐 이따가 또 다른 데에서 얘기하겠지만 조금은 그 별별 상상 우리 브랜드 지금 쓰시잖아요. 예. 그것도 요번에 만드실 적에 그거를 좀
꼭 넣으셔갖고 정말 평창에 또 새로운 이미지 도시 브랜드가 있네. 그래서 그거를 꼭 좀 넣어주셔서 제작하고 영상도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에서 그동안 이제 이런 5개 대도시에 소재한 5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구하라는 이제 지적과 개선 요구도 있어서 그런 의견을 담아서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말씀처럼 업무 표장으로 이제 시작은 했지만 별별 상상이든 또 우리 BI인 햇빛 700 평창이든 또 다양한 홍보를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여러 눈동이가 됐든 수호랑 반다비가 됐든 여러 그 상징 표장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새롭게 아이디어를 잘 발생하셔갖고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4페이지입니다. 우리 적극행정 우수 사례 포상금인데요. 매년 지금 5명 정도를 매년 시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계약 관련된 부분에서 그 업무를 간소하게 해서 거기에 입찰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기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축산농기계과에서 농기계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재산, 국유 재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점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갈등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업무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 뭐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엄정하게 심사하고 또 이제 청소년 쪽에서도 여러 사례를 내서 그래서 결정을 어렵게 이제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이게 행정에서도 우수 사례로 남을 수도 있을 거고 민간 기업에서도 사실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마일리지처럼 이제 주어서 등급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최우수, 우수, 장려로 3개로 나눠지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도 마일리지 혜택을 좀 주는 형태가 좀 많이 있는데 좀 아쉬워서 예산이 매년 300만 원인데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수도 좀 금액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사소하게 들어오는 간단하게지만 큰 효과가 없지만 어쨌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급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많은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예산을 뭐 올해는 이렇게 하겠지만 내년엔 좀 더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를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인구 감소 대응 정책 기획 특례 보증 보전금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 사업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에 이런 사업을 하셨나요? 네, 이게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다 네, 보니까 밑에 산출 근거를 밑에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2025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미 선정된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신규 신청한 부분을 반영해서 감안해서 편성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인구 감소 대응하려는 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 그렇다 그러면은 뭐 문제 없지만 이게 단순하게 기업의 활동 영역을 좀 보장해주고 하는 거라면은 경제부 도시과라든지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은 의문을 갖고 이제 네. 이건 경제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네. 추진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네. 주는 곳에서 자기들이 취합하고 하는 부분을 좀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게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네. 경제과에다가 이관을 하지 않고 직접 자료를 받아서 집행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과장님께서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편리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은 이 돈이라는 게 무슨 시설 관련해 투자된 예산에 대한 뭐 부채 관련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뭐 시설 투자라든지 뭐 했을 경우에 네. 자기 자본을 갖고 하지 않고 뭐 부채를 내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부채 관련된 이자 비용을 3년 동안 일부 보전해 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운전 자금, 네. 및 시설 자금, 이제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분들이 네. 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돈들을 여유 있는 분들은 대출하진 않으시겠지만 네. 이제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중소기업 은행이라든가 또 다른 시중은행에 이런 관련 항목에 있는 자금을 이제 대출했을 경우에 그 대출한 근거를 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2차 보전 금리에 따라서 그 부분을 충당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런 제도가- 사업으로 본다면은 제도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사업을 본다면은 굉장히 이런 중소기업이 많을 텐데 소상공인이. 예.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뭐 100억 원을 가지고 이제 정부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부터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이렇게 나눠 배분을 해 주는데 지자체에다가 저희 지자체도 이런 부분에서 국비로 부담하는 부분을 기금으로 주어서 군비로 이제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럼 부분이 전부 국비로 지원돼서 기금으로 세워서 기금에서 내다 보니까 네, 네.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네. 그걸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네. 우리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뭐 6개 업체밖에 안 되고 그 정도라는 얘기죠. 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히 없을까요? 그럼 군비를 추가 부담하면서 더 열어놓으면 뭐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신청을 이제 많지가 않고 많지 않아요. 예. 생각보다 그래서 올해는 6개 기업을 이제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2차 보전을 금을 주는 걸로 이제 이게 또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그 요건들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시니까 기업인 분들 또 소상인 분들이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근데 부족할 수는 없는 게 이분들한테 대상되는 분들한테 다 안내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가 적은 형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6개 업체를 신청을 심사를 해가 6개 업체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금융기관에.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그 과정을 보고 정하는 거죠. 굉장히 필요한 분들은 많은데 6개밖에 왜 신청을 안 받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것에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질문하게 됐는데 뭐 홍보가 덜 돼가지고 보전을 받고서 도움을 받을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좀 적극 홍보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업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걸 좀 보존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이 231페이지 청렴협의체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네, 신규 그럼 사업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건가요? 네, 청렴협의체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크숍을 처음 하는 내용인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도민감사관 구성 운영하는 방식도 새롭게 하고 또
청년 정책이 요즘 아주 부패 방지해 네. 가는 게 계속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군도 청년협의체 위원분들을 고위직으로만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뭐 국장님들이라든가 간부급들 중에서 일부라든가 그렇게 해서 직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청년 정책을 논하고 부패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랬었는데 저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각 직급별 대표자를 뽑아서 각 직급들이 이 느끼는 부패 지수라든가 부패 감성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의하면서 좀 부패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이런 내용을 좀 알게 하자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청년협의체를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도민감사관 분들과 우리 군의 청년협의체 위원분들 등등해서 약 30여 명이 뭐 그냥 일상에서 대화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진짜 허심탄회하게 느끼는 부분들을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장님 지금 청년 협의체가 있었었다면서요? 네. 있었으면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했나요? 분기, 반기별로 한 번씩 모이셔서 우리 군이 수행한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또 조언도 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 정책이라든가 또 때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하시고 그런 회의를 했는데 그게 회의 테이블에서 마치고 나니까 좀 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저희들이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딴 지자체 거를 이렇게 보니까 캠페인도 좀 했고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군도 뭐 네. 청년 골든벨도 했고 연극 뮤지컬 형식으로 청년 정책도 했고 행감에서도 말씀 여쭈었지만 거기에 대한 뭐 언론이라든가 평가가 평창군이 요즘 워낙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참 몸부림치고 있구나 청년을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는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군 못지않게 활동을 해왔는데 좀 더 구조적으로 또 실질적이고 이런 내용을 좀 담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 워크숍을 계획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청년협의체가 있었다는 거 평창에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네. 사실 몰랐어요. 그렇죠. 사람들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알고 있나요? 모든 지자체가 다 운영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있는데 알지 못하신 있는데 부분은 모르죠. 좀 그렇죠. 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 생겼는데 저 생각에는 아니 그러면 용량 강화 한 번만 딱 하면 끝인가?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딱 그렇게 나와서 처음이기 네, 때문에 네. 이제 1회에 한해서 하고 그 성과를 또 평가 분석해서 좋은 평가를 참석하신 분들이 내려주신다면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그 서무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 분야에 청년 교육을 카테고리를 정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뭐 힐링도 하면서 청년 부패 감성 지수를 높이는 청년 교육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워크숍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청년 교육 진짜 중요하죠. 협의체가 이제 있는지 몰랐다는 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협의체가 있었나? 근데 딱 오늘 이번에 한 번에 이거 교육을 한번 받고 그냥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책자를 보면 또 이 책을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런 겁니다. 네, 평창군의 청년 지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좀 이 지금 협의체가 생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활동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서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246쪽에 인구 감소 지역 시군구 협의체 부담금인데 이거 내용을 보면 이제 2023년도부터 창립 총회를 하고 그때 의결해서 이제 연 500만 원씩 내는 것 같은데 그 연 몇 회 정도 회의를 하죠 이게? 뭐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예정되어 있고요.
뭐 운영위원회 또 실무위원회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이전에 실무적으로 많이 대항하는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는 뭐 안건이 있을 때 이렇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시총회, 정기총회 합쳐서 몇 네, 총회는 두 번 총회 두 기본적으로 번, 하고 있고요. 연 2회? 예. 연 2회고 네. 또 임시 사안 있을 때는 임시총회를 할 수 예,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회원이 그러면 이제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네, 구청장님은 없으시고요. 89개 89개 전국에 농산어촌에 해당하는 지자체 군수님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89개 시장 군수들이 참석을 하시네. 네. 예. 이것도 순회하면서 하나요, 회의를? 뭐 회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89개 지역을 순회를 다 하시려고 하면 예. 그거는 뭐 순회 어려우시죠. 원칙이 아니고 그 회장님이 정하시는 지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 참석 잘 하고 계세요? 제가 올해 이제 부임해서 올해는 회의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는데 전에 예. 창립하실 때는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여기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협의회에 몇 번 참석하셨는지 네.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회의 때 뭐 의결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든가 예. 또는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그 정책적 배려라든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안을 받고 논의해서 건의하는 형태로 이렇게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지금 많이 알지 못해서 다 답변은 못 드리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좀 회의 잘 참석하셔서 어차피 500만 원의 회비까지 내는 그런 조직이니만큼 가서 잘 참여해서 우리의 실정을 잘 말씀드리고 또 우리의 인구 감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잘 배워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내용 좀 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좀 궁금한 게 찾아가는 주민 예산 학교 운영인데 뭐 우리 동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그 찾아가는 이제 예산 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 4회 정도 할 계획인데 찾아간다는 의미가 어디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거죠? 뭐 8개 읍면을 다 가면 8번을 가야 그렇죠. 되니까 한 2개 면씩 묶어서 또는 또 3개 면씩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거고요. 예. 보통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을 중심으로 좀 모시는 내용으로 우선은 계획을 했고, 근데 그런 강의라든가 이런 교재 같은 것들은 지역에 오픈하고 공개해서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운영 잘하면 네. 우리 주민들한테 이 주민 참여 예산에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은 뭐 내가 좀 하고 싶은 사업이 좀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제안을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교육을 뭐 1년에 뭐 한 4회씩 해서 뭐 한 2년, 1, 2년만 하면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지역에 이미 보석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아주 큰 정책 과제부터 뭐 아주 작은 내용까지 그럼요. 많이 사소한 제안을 일까지도, 주시는데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이제 건의를 주시고 제안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정책 잘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 만들으라고 하셔서 저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243페이지 인구 감소 대응 정책 계획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한 걱정하고 있고 고민하는 것이 지역 소멸이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만 질문하게 되네요. 지금 용역비를 좀 잡으셨잖아요. 5,500만 원을 그죠? 네. 네. 지금까지 25년까지 그 인구 감소 관련된 지역 소멸 대금이 한 500억 정도 넘죠. 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에 관련해서 용역을 수립한다는 얘기죠? 계획서를.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우리가 그 인구 소멸 지역에 뭐 A 등급, B 등급 해가지고 나눠서 금액이 좀 변동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늘 뭐 평창군은 최상의 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맞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에 우리가 23년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보니까 평창군의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관련된 사업 중에서 사실은 그 사업 중에 그 지역 소멸하고 조금 그 괴리감이 있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26년도, 27년도 지방소멸 예산을 확보하려면은 정말로 지역 소멸이 되지 않는 인구 감소가 좀 가감될 수 있는 사업들로 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연구원 및 보존 인건비 일식 그래서 연구원 한두 명이 평창군의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관련한 사업 투자 계획을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산출 근거를 보시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네. 연구원에 1명, 2명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용역 받은 회사가 예, 대응하는 거죠? 대표 연구원을 이렇게 명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야별로 여러 연구원들을 이제 이분들이 모집을 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정부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매년 1조씩 10년 동안 10조를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 40 몇 개까지 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 이 평가 기준이 지금 시행되고 나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뭐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거점 시설을 계획한 곳에다가 어떨 때에는 기업 유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데에다가 또 지금 또 어떤 때에는 시설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겠다. 이게 평가위원 풀에서 모집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배분 기준도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기저에서 흐르는 그 흐름을 우리 일선 행정하면서 다 캐치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그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다음 연도의 평가 기준은 어느 방향성을 갖겠구나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초기 정보를 갖고 저희한테 와서 제안을 해주시고 저희들은 지역과 소통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투자 사업들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서 제안을 하고 그것을 또 가공하는 이런 서로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정말 뭐 디테일하게 하시지만 듣는 사람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사실상. 죄송합니다. 근데 예. 간단하게 제가 볼게요. 용역을 주면은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중점을 가지고 연구해 달라고 과학 시설을 만들죠, 그죠? 과학 시설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용역팀들이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평창군의 모든 현실과 여건들 그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100% 다 찾아낸다는 보장을 못 해요. 그러면 평창군에서는 과학 시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 행정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을 놓쳤다 그러면 이런 거를 좀 담아내서
지역 소멸에 관련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과업시 담아낼 거예요. 그럼 거기에 주안해서 용역팀들은 이제 계획을 수립하겠죠. 투자 계획을 만들어내고 할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맡겼다고 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지역의 인재풀이라든지 또는 그 행정에 있는 분들이 부서장님들이 그 용역 과제에 대한 적극성을 좀 띄웠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별로. 우리 부서는 이런 게 평창에 필요합니다. 우리 부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던져 놓으셔야 되고 그거를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선별해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년 동안에 평창군이 지역 소멸 관련해서 정책 사업을 사실은 그 8개면의 지역적 편중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앞으로 3년을 내다본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균형적인 바란스를 좀 줘야 되겠다. 또 다시 또 편중돼서 또 몰아가면은 계속 실망하는 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8개면에 뭐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편중에 없이 좀 공평하게 인구 소멸 관련해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저는 사실 5,500만 원도 사실 연구비도 적다고 봅니다. 왜? 뭐 200억, 300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용역 설계인데 5천만 원 갖고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용역사들한테. 그러니까 하여간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자료 조사를 하고 행정하고 소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심을 가지시고 예. 어떤 바란스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인구 소멸, 지역 소멸하고의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판단하셔가지고 업무 지침을 좀 정교하게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설명서 244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01페이지. 인구 감소 대응 정책으로 전입세대 지원 사업. 네. 정말 고무적인 거네요. 4억 3,500이 늘었어, 그죠, 올해. 네. 예,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800명이었는데 올해 1,500명으로 잡았네요. 아,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800명을 전입해서 줬는데 올해는 1,500명이면 배가 되는데 뭐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이 부분은 올해에 중간에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5만 원씩 주다가 25만 원씩 더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시 시기를 이제 그 시기에는 한 800명 정도였고요. 내년은 1월 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월부터인가 6월부터 시작을 해서 7개월 분이 이제 800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1,500명을 지금 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뭐 800명에서 배로 전입이 더 온다라고 지금 그 수치를 보시지 마시고 조례가 개정돼서 시작됐을 때부터는 한 800명 전입이었지만 내년에는 1년 전체 12달 동안의 전입 예상 인원을 산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전입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은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1,500명 아니 2,000명이 오면 저희 지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저희가 여기 이거는 잘 하셨어요. 뭐 저기 그러니까 예산을 뭐 왜 맞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런 물품을 주면서 전입 세대에게 제가 작년 행감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평창군의 시책이 아이들한테 1억 5천 다 키워드림 아니면 통합 육아 뭐 어르신 돌봄 해갖고 이제 플랜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내용을 그 책자를 작년에 같이 좀 주십사. 네. 그랬는데 올해는 그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거 없어서 그거는 사실 돈을 별로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런 네. 책자에 저희 군에서 그런 할인 혜택이라든가 뭐 그런 혜택 받은 그런 사업들이 많으면 그 전입하는 사람들이 일단 뭐 돈하고 물품 받는 것보다는 그것도 같이 생활정보지식으로 받으면 네. 훨씬 유용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곡이 없어서 제가 요거 하실 적에 그 좀 홍보 책자 좀 꼭 좀 같이 끼워서 전입 세대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아이 다 키워드림 1억 5천 플랜 이렇게 홍보를 네이밍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한 이유도 우리 지역의 주민분들도 여기서 아이를 키우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모르시고 원주나 강릉 뭐 이렇게 이사를 가세요. 근데 반면에 춘천이나 이런 데에서 여기에 직장 때문에 와 있는 분들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평창에서 아이를 키울 걸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야지만 외부로도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용 책자를 반드시 제작해서 이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네이밍을 한 1억 5천 플랜 이런 것들을 홍보를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언론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고 지금 계속 취재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홍보를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취지 잘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설명서는 213페이지고 명세서는 19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랑 자매 결혼 돈이 지금 뭐 1,500 정도는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외에는 제가 찾아보면은 1년에 한 번 그냥 카드 신년 엽서 하나 그냥 그 보내시는 거잖아, 그죠? 네. 예, 그 외에는 그리고 이제 우호 교례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저희 지역이나 자매 교류 하시는 도시가 서로 잘 교류해갖고 저희 지역이라든가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오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인데 네. 사실은 한두 군데는 제외하고 사실은 미비했어,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재차 얘기하지만 저희들이랑 자매 결혼 맺은 데가 저희 평창군이 예를 들어서 송파로 갔다 아니면 화성을 갔다 이러면 거기에는 또 우리 평창군 자매 맺은 분들의 할인 혜택이라든가 뭐 아니면 명소라든가 관광지 그런 게 들어있는데 저희 평창군만은 빠져 있었고 그런데 또 그분들이 저희 평창군에 오면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도 또 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뭐 예산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거를 요번에 교류하실 적에 형식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런 내용도 담아갖고 저희 지역도 우선은 그 자매 결혼을 오면 저희 지역에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저희 생활 인구 정책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자매 결연 우호교류 도시들하고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도시의 호혜 평등적인 조건으로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양 도시의 그런 군민과 구민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확대해가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양식품과 저희가 지방 살리기 상생 협약을 체결했는데 삼양식품이 원주 공장이 200명이 근무하신대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앞으로 지자체 간의 교류, 또 기업 간의 교류, 공공기관 간의 교류 등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활인구, 관계인구, 우리 평창 군민이 많아지는 방식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교류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진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국내외 교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뭐 국내 교류는 그렇다 쳐도 이제 국외 교류 중에 예. 제가 뭐 좀 제안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우리가 평창군이 이거 농촌 지역이 다 동일할 겁니다. 동일한데 우리가 동남아 쪽에 네. 우리가 이제 외국인 인력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라오스나 필리핀이나 이제 자주 나가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이제 외국인 인력 때문에 그 관계를 하는 그
그 동남아 쪽에 그 도시하고 한번 자매기를 맺는 것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계절 근로자를 도입을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오고 있는데 네. 제가 뭐 정확하게 파악은 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 올리면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계절 근로자를 우리나라에 송출하겠다고 하는 국가도 많고 도시도 많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는 이익을 좀 탐하는 브로커가 그렇죠. 개입되어 예. 있는 것들도 많고요. 또 그분들이 외피는 대부분 유력 인사분들 우리 군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아름아름으로 각 뭐 베트남의 여러 도시, 캄보디아의 여러 도시, 태국의 여러 도시 뭐 이렇게 교류의 얼굴로 이렇게 접근을 해오시는 게 워낙 많아서 네. 옥석을 고르기가 저희가 참 그건 힘들죠. 조심스럽고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의 판단보다는 네. 계절 근로자 도입이 주된 그 교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네. 사업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그 동안에 그런 교류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들이 충실히 수렴해서 네. 좀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주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창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질이 하나 하고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18페이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이제 기획실로 부서가 이동이 됐잖아요. 네. 이동되면서 어떤 변화가 좀 꾀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솔직하게 이제 말씀 여쭈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챙겨보지 못한 귀책이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고해성사하듯이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더 얘기를 드려도 되는데. 네. 네. 하여튼 과장님 뭐 말씀 주셨으니까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뭐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일본을 갔더니 일본의 뭐 단체 그 기관을 방문했더니 거기 나에 다 뭐 모든 직원들이 배지를 다 달고 있을 만큼 뭐 그게 뭐 배지를 달았다고 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환경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옮겼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국가적인 기조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행정에서도 물론 협의회 차원에서도 변화를 꾀야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보충 질의는 224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홍보대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보대사가 5명에 한 그룹이 있잖아요. 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말씀 잘 해주신 거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이제 활동 분야에 따라서 우리 군에 와서 활동하는 영역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보대사가 유척됐다고 해서 뭐 활동비,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건 아니고 직접 여기 와서 활동을 해야지만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대사들을 뭐 본인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행사 내지는 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해지고 좀 폭넓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유촉되신 분들 포함해서 좀 그런 길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우리 주민들이 뭐 그런 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홍보대사로 유촉할 때 여러 가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유촉하는 만큼 더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대사를 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 우리 지역사회 또 의회 많은 추천을 좀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계시는 분들을 또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타협하고 협의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시책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매년 이제 당초에 세우고 추경에 좀 세워서 한 8억 네. 정도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예. 근데 뭐 충분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 뭐 짧은 기간이시지만 또 팀장님들이나 다른 부서 여타 의견 들어봤을 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네, 어떠십니까?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18개 시군의 홍보비 예산을 저희가 파악을 또 해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홍보비가 적지는 않지만 많지도 않습니다. 한 중간 정도의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기에 따라서 너무 홍보 외화 내빈이라고 홍보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절제하면서 그동안 운영을 해온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여쭙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는 너무 홍보를 부풀리는 용도로 쓰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염려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간을 좀 취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제는 저희보다도 한 16억, 순수 홍보비는 10억을 사용하고 당초에 편성해서 하고 있고 더 쓰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시단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이제 소개드리는 것은 저희는 홍보비가 과하지 않다,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사용하고 있고 절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조금 더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해야 될 또 자랑할 만한 많은 축제 행사,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홍보해서 우리 지역이 살만한 곳이다, 살러 오시라 하는 내용의 홍보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뭐 온라인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노출이 많이 돼야 밖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내부에 있는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더 많은 홍보가 되고 또 그분들이 더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생활인구 늘어나고 생활인구 늘어나다 보면 그분들이 정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뭐 쇼츠라든지 뭐 SNS 뭐 다양한 거 아까 우리 동료 의원 또 다른 뭐 어디 철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1, 2년 정도라도 좀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들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떠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네.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추경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창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이 그 질의한 내용인데요. 244페이지 평창군 진입세대 지원 사업에서 평창군 전입세대 지원 사업에 해당한 분이 작년에 아니 올해구나. 올해 몇 세대나 전입해 오셨나요? 올해 전입하오신 예, 세대분요? 예. 그걸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나중에 보충 자료 몇 페이지? 잠시만요. (60페이지) 네, 저기 25년 10월까지는 1,399명이 전입을 해 오셨고 24년도는 1,42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2개월 더 보면 전년도보다는 전입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1,500세대가 지날 수도 넘을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아우, 네.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궁금해서 그거 네, 네. 질의 드린 거고요. 또 그 아까 이제 동료도 얘기했지만 다 키워드림 네. 우리 군수님 행사 때마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다 키워드림 1억 5천은 평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홍보가 안 돼서 우리 평창 국민들도 그게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창 이야기 있잖아요. 네. 평창 이야기에다가 한 면에다가 한 몇 달만 연속으로 좀 거기다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책자는 책자대로 따로 하시고 평창 이야기는 세대별 다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오면 항상 그걸 뒤적이게 되는데 네. 그런 데다가 하면 더 좀 국민들이 좀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홍보를 정말 확대하고 싶고 아주 공격적으로 걸어가면 하루 종일 관련 내용을 10번 이상 볼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은 게 저희 심정입니다만 선거법 때문에 평창 이야기에도 정책을 홍보하는 게 분기의 1회 1종에 한해서 뭐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하시는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좋은 정책도 그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널리 홍보함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요. 주민분들이 잘 군에서 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 하는 부분이 저희도 큰 숙제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농업 분야의 반값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또 이런 아이 다 키워드림이라든가 이런 또 임용 어르신 임용 이런 것들도 시행한지 이쯤 되면 다 아실 법한데 하고 가서 대화 나누다 보면 다 처음 들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저희한테 많이 요구도 하시고 주문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가져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서 속 시원한 해법이 아무리 현수막을 공연한다고 달아놔도 안 보는 사람은 안 보거든요. 같이 지나가도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보시고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홍보 방식이 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반성도 좀 해보면서 좀 새로운 홍보를 좀 구상해보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책자 발행 지금 계획이 있다고 하셔서요. 그 책자 발행은 그러면 선거법에 상관없나요? 그거는 전입 세대에게 전입 오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에 오시면 이런 어떻다는 혜택을 거.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신청하시면 됩니다는 통합적인 그 안내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거법과 관계 없고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입 오신 분들께 그건 관계가 없고 이제 평창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 네. 국민들 전체들한테 군수님 얼굴이라든 군수님이 명의로 뭔가 한다라든 걸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말씀하신 그런 특집 호외에 대한 것들도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제작을 하려고 유권 질의를 해석을 질의했더니 안 된다라는 답을 받아서 그럼 평창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내는 거예요? 아니 내면 안 냈습니다. 되는 거예요? 이미 홍보가 됐고요. 홍보가 됐어요. 예, 같은 내용을 계속 그 신문에 보면 어떤 광고도 하듯이 한 달씩 3개월씩 이렇게 노출하기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지면의 한계도 있고 또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큐드림이라는 사업이 좋은 건데 사실은 군수님 행사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게 뭐야? 무슨 애들한테 1억 5천을 준다는 거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맞춤형 홍보를 계획해서 좀 아이 키우시는 학부모들 이렇게 전파하는 내용 방식을 채택하든 여러 방법을 좀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아까 동의원들 247페이지, 명세서는 202페이지고요.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 얻기가 이게 신규 사업이라겠는데 이거 계속 사업이 아닌가요?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신규로 해놨나? 작년에는 이렇게 비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했고요. 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모셔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신규 사업을 해서 500이 섰고 올해도 신규 사업 1,000만 원 서서 이건 앞으로 계속 단일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시죠? 계속 네, 갖고 가야 되는 내년에 사업이죠? 이제 시작이 되면 매년 해년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확립시킬 때까지는 지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500이 섰고 올해 또 신규 사업 1,000. 그래서 뭔가 혹시 달라진 게 있나 또 싶어서
뭐 달라진 게 있으면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네, 의원님 올해 한 500만 원을 편성해서 한 부분은 찾아가지 않고 모셔서 어느 공간에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 참여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홍보를 한번 했고요. 내년에는 직접 다니면서 한 4번 정도 권역을 정해서 하는 걸로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각 신규라고 표현이 됐다라는 올해 해보고 발전시켜서 새롭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찾아가는 주민 사업은 동료인들도 얘기했지만 사실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다시 이제 뭐 들어서 이제는 또 찾아가신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모든 동료인들이 얘기했듯이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끝낼게요. 예. 네. 그 221조 주민 참여형 정책 포럼 그러니까 평창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인데 지난해 참 올해지 참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또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제안을 한번 한다면 이 좋은 그 아카데미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좀 더 가미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업이 좋았던 거는 아침에 지역 리더들이 모여서 식사 같이 하고 또 강의 듣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 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군수님 군정 펴는 데도 참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명에 한정이 돼 있는데 이제 100명 한정이 된 부분들이 우리가 왜 학교에 수업 받듯이 좀 동질성을 갖고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같이 뜻을 같이 하니까 학교 다니듯이 뭐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끔 학생회장도 한번 뽑고 그래서 뭐 학교 운영하듯이 하고 나중에 워크숍도 한번 가고 뭐 거의 끝날 때 돼서는 졸업여행도 한번 갔다 오면 우리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동문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좀 수업률이 저조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업을 빠지려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졸업 사진도 한번 찍고 졸업여행도 한번 가고 워크숍도 한번 하고 이러면 우리 군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8개월 이래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러면 뭐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다 진행이 잘 되고 어려운 뭐 갈등이 있더라도 다 해결하는 방법이 이 아카데미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한번 더 추가해서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읍면 남았네, 그죠? 아, 나 잘라주려고 이렇게 계속 끌었는데 하실 거 있죠, 읍면들? 예? 그럼 한번 쭉 갑시다, 그냥. 예.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이창열 위원입니다. 뭐 어떤 특정 읍면은 아니고요. 뭐 과장님 읍에도 면에도 다 근무하시고 지금 이제 또 본청와 계시는데 예산서 보면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언제부터 이 금액이었어요? 읍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언제부터 이 금액이었어요? 그 기간을 제가 잘 좀 확인을. 근데 읍면장 계셔 보셨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이게 좀 조정이 좀 필요한 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대폭 뭐 변화를 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근래 변화가 있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가가 그렇게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몇 프로 뭐 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장님 읍면장 하실 때 충분히 공감하신 내용이잖아요.
조금 항상 부족합니다. 네. 네. 근데 뭐 넉넉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넉넉함이라는 게 느끼는 거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조금 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8개 이제 읍면장님들 업무 추진비를 좀 보면은 이게 계속 매년 거의 똑같은데 읍면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참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업무 추진비도 조금 매년 이게 똑같은데 이것도 조금은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예산 편성 네. 행정안전부에서 네, 기준 예산 편성의 기준을 네. 정할 때 네,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최대한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